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오늘은 메탄올 관련하여 고대 그리스 와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이란에서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마셔 40여 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2, 3년 전에는 우리나라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근로자들이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케냐에서 메탄올이 든 밀주를 마시다 49명이 집단으로 사망하고 일부가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오래전 고대사회에서조차 경계했던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뜨악합니다. 식용 가능한 에탄올과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고가 좀 더 강력하고 보편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와인을 마시며 친교를 나눈 고대사회에서도 극도로 경계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은 그림이나 벽화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고대 아테네에서는 친한 사람들이 20명 정도 같은 자리에 모여 시를 짓거나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저서 향연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토론이 끝나면 와인 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호스트가 암포라에 든 와인을 제공하면 물로 희석시키는 믹싱 세레머니라고 하는 조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믹싱 용기에 와인과 물을 일정 비율로 섞는 의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비율로 1대1, 1대2, 2대3, 2대5 등이 있는데 1대3이 가장 흔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자연 발효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알코올 함량 8%를 넘지 못했는데 그것마저 물을 타야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의 독성 때문이었는데 다시 말해 메탄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와인은 왜 그렇게 메탄올이 위험수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와인 양조 과정에 있었습니다. 와인을 만들려면 포도를 으깨어 물을 붓고 산소를 차단시키면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이스트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코르크마개의 나무통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용기가 옹기밖에 없었습니다. 높이가 3m이고 입구 지름이 1m인 옹기는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숨을 쉰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의 와인 메이커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옹기 표면 안팎으로 피치나 알레포, 소나무, 송진 같은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와인은 이물질 때문에 냄새가 심했고 맛이 지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와인 향을 개선시키고 중화시키기 위해 크로커스 오일, 마즈름 오일, 몰약, 그리고 유황을 비롯하여 계피, 후추, 약수, 케이퍼, 샤프란을 비롯한 많은 허브와 향신료를 넣었습니다. 게다가 당도를 높여 와인 맛을 개선시키기 위해 대리석이나 조개에서 나온 스퀘암이나 스퀘 그리고 바닷물을 포함한 많은 물질을 첨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알코올 발효 시에는 에탄올과 함께 메탄올도 일정 부분 자연 생성되는데 숨구멍 있는 옹기로 인한 발효 조절의 실패와 여러가지 불순물의 첨가는 메탄올의 생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메탄올은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라는 맹독성 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신경계 손상, 특히 시신경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물로 희석되지 않는 와인을 마시면 영구적 뇌 손상을 입어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과음을 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 철학자들이 죽음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와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이 교육시킨 디오니시우스 2세는 결국 음주로 실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은 믹싱 보호를 비롯한 도자기 잔조물에 대한 분석과 꽃병에 그려진 허브와 식물을 와인과 섞는 그림 같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탄올 중독은 예나 지금이나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